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기본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경기 민감주들이 본격적인 조정을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자, 이제부터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가능성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도주 논리 역시도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죠. 4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특별 브리핑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좀 거창한 표현인데요.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면 사지 마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100배가 아니라 한 500배, 한 1000배 이상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보통 이제 한 100분 정도 오시면 제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 매수가 중요합니까? 매도가 중요합니까? 질문을 드리면 100 중에서 거의 뭐 한 95명 이상은 다 매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이제 본인은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해서 수익이 안 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매수를 신중하게 잘 알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매도는 이제 그 자연 발생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꾸 충동 매매, 추격 매매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매수를 할 때 앞서 이제 가슴 떨림이 없다면 사지 마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그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자산이죠. 자산을 투자하는데 이게 뭐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실적이 어쩔지도 모르고 이게 주도주 논리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릭이라고 그러죠. 초보 투자자들 보면 종목 수가 적게는 10종목, 많게는 20종목, 30종목 이상이 되는 분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여러분들 성공 투자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투자 금액이 현실적으로 한 5천만 원 한다고 치죠. 그럼 5천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떤 그 분식집을 한다고 하죠. 그래도 5천만 원짜리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갖추게 있거든요. 시스템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어떤 그 메뉴가, 메인 메뉴가 있겠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많아야 한 5개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메뉴가 이제 20개, 30개가 넘어가면은 그럼 뭐 장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보다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인과의 원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죠. 뭐 세속적이지만.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욕심은 많아서 서울대 뭐 가고 싶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그 투자 경력이 30년이 넘습니다. 30년이 넘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그 뭐 격언이라든가 문구들이 많은데 가장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매도보다 매수가 100배, 1000배 이상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는 종목이 이 돈이라는 게 자산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그런 영역이죠. 그런 걸 투자하는데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카카오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기간은 동일합니다. 1월 4일서부터 기간은 이제 뭐 하루에 오차도 없이 동일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죠. 작년 뭐 이맘때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한 40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0만원, 액면 분할 전에 10만원 초반에서 60만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13만 2,500원, 장중 최고점이 13만 2,500원인데, 지난 이제 4월 15일이었죠. 4월 15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방송, 주제 중에 하나가 4월 15일을 기억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카카오는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액면 분할과 함께 고점을 찍었어요. 13만 2,500원 고점을 찍고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이고, 아래 이제 하이브를 보면은 그 전까지 투매가 나왔어요. 4월 15일날 투매가 나온 상태에서 동시효과 때 투매가 나오고 이제 뭐 상승 장악형이라고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4월 15일이 이 하이브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집 들어갔던 그런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카카오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고점 13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아직 없어요. 일단은 뭐 낙폭과됐다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그 회원분들, 저희도 카카오를 전량 다 매도한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제가 보기엔 6월 중순 이후서부터가 우리가 좀 가격을 높이더라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부터 카카오를 재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그 카카오하고 제가 하이브를 같이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주, 보통 뭐 그 비슷한 내용이죠. 사실 뭐 사이즈로 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당장은 지금 그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거의 뭐 하이브가 카카오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제가 보기에 내년 한 연말 정도가 되면은 뭐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뭐 상담은 맞짱 뜰 정도, 죄송합니다. 속을 또 얘기해서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그 카카오는 이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기업 반열에 올라섰다고 봐야 되겠고, 하이브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어떤 가치를 보면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 엔터테인먼트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뭐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지난 그 4월 15일자로 카카오와 하이브가 완전히 그 반전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다소의 어떤 그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 카카오가 앞전 고점 뭐 12만 원대가 대략적으로 한 12만 5천 원 정도 나오죠. 12만 5천 원을 돌파를 못하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한다면 그 틈새 속에서 하이브가 이제 그 계속해서 랠리가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브가 조정받는 시점이라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카카오 쪽으로 성장률에서 다시 또 카카오 쪽으로 상승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난 그 작년 10월 15일 날 상장이 됐는데 상장 직후에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대. 거기서는 이제 한번 좀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수급이에요. 하이브의 수급. 그래서 4월 그 우측 하단부터 보시면 4월 12일서부터 가운데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운데가 외국인이죠. 맨 가운데가 외국인이고 좌측이 이제 개인들, 우측이 이제 기관이거든요. 먼저 기관들 보면 기관들은 지금 계속해서 주구장창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 매도는 일단 그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면서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매도가 아니라 뭐 자연 발생적인 매도다. 한편으로 본다면 기관들이 이제 팔 만큼 팔았다고 보면 보호 예수 물량을 팔 만큼 팔았다면 다시 또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매수 기준인데 그래도 좀 들쑥달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4월 15일 날 앞서 우리가 차트를 봤죠. 장 때 양봉이 나왔어요.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도 많이 사고 외국인이 36,000주 순매수하고 또 기관이 13만 주 순매수하면서 쌍끌이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어요. 그때가 이제 카카오의 고점이 되겠죠.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랜덤하고 좀 복잡해 갔지만 굉장히 일정한 어떤 메커니즘을 또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서부터 4월 15일, 16일 뭐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였고 4월 30일서부터 뭐 이틀 정도만 빼고는 계속해서 또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어제도 68,000 좀 많이 샀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 현재 시간이 1시 한 2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UBS 중심에서 조금 순매수 분위기가 지금 풍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기관이 이제 팔 만큼 팔았어요. 그래서 한 6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기관도 외국인은 기조적으로 주도주에 근거하기 때문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결국 주도주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관들마저도 동시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다음 주 28일이죠.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있대. 거기에 따른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드디어 방탄소년단이 오늘 싱글 앨범이죠. 디지털 싱글 앨범 버터가 이제 발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가 되겠죠. 저도 버터 티저 영상을 봤는데 한 20초 정도, 23초 되는 것 같은데 글쎄 분위기는 좀 쿨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방탄소년단의 신곡 발표는 작년 11월 20일 발표한 B 앨범 이후 약 6개월만 영어 신곡으로는 다이너마이트에서 두 번째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건 대단했죠. 빌보드 차트 핫 100곡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3번을 1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우리가 빌보드 차트 1등하면 뭐 비틀즈라든가 뭐 옛날 두란 뭐 이런 이런 어떤 가수들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가수가 이렇게 빌보드에다가 최정상의 깃발을 꼽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르죠. 그리고 제가 절대로 자기 변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할 때 주도주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본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본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나름대로 뭐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강론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 너무 강론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강론에.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러죠. 너무 강론에 빠지게 되면 흔들려 버려요.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아내를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오늘 뭐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러게 되면은 마음이 자꾸 흔들리죠. 뭐 신랑도 마찬가지, 신랑도. 자, 하여튼 약간 좀 그 사이드 쪽으로 얘기가 좀 흘린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너무 깊게 빠지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혹은 이제 애널리스트는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략가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가로. 자, 요거는 이제 최근 보고서입니다. 현대차 증권 보고서예요. 5월 17자 보고서고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내용은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잘 썼어요. 제목이 3천만 장 음반 판매 그리고 엔드 3천만 MAU라는 건 이제 그 Monthly Activity Users라고 그러죠. 예, MAU 플랫폼. 보시면 위버스하고 그다음에 브이라이브 기업 결합 승인. 지난번에 5월 7일자로 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송도 해드린 것 같아요. 공정위에서 이제 그 위버스하고 브이라이브 기업 결합을 승인했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그 사실 네이버 쪽으로 어떤 그 플랫폼들이 네이버 쪽으로 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소속사들이 다 물렸죠. 물렸는데 오히려 그 네이버의 브이라이브가 위버스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버스 안으로. 물론 이제 지분 관계에서 하여튼 그 네이버의 어떤 지배력도 강화됐지만 그 굉장히 이거는 상징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2분기는 하이브도 시장 활력 되찾는다. 뭐 BTS란가 TXT, 세븐틴, 뉴이스트, 엔하이픈. 여자친구가 어제 은퇴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칼군무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 위버스 올해에도 전년비 2배 가까운 외형 성장 가능할 전망. 위버스 매출액이 2020년 2,191억 원. 전년 동기 2019년 대비해서 180% 증가했고 매출이 영업이익이 155억으로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흑자 전환되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이 4천억, 영업이익률은 15%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정도밖에. 카카오도 영업이익률이 15%, 20%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으로 환산하면 카카오도 그만큼 아직까지 성장성 굉장히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가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가 28만 5천 원이겠는데, 뭐 28만 원인데 28만 5천 원. 오늘 장중 고점이 27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러면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애널리스트가 쫄은 거죠, 많이. 이런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주인데, 명색이. 최소한 이제 현재가 대비해서 최소한 못해도 뭐 30% 혹은 그 이상을 제시해야 되는데 28만 원을 제시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제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 매수 근거는 2분기 BTS 디지털 싱글, 그렇죠. 버터를 의미하는 거죠. 세븐틴 일본 컴백 등 앨범 매출이 회복이 본격화되고 5월서부터는 이타카 홀딩스 인수 완료에 따른 연결 시점 반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연내 통합 위버스 출범으로 리레이팅 가능성이 상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목표 가격을 뭐 40만 원 이상 정도는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7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앞전 고점 28만 대까지 갔었죠.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현대차증권 이제 5월 17일자 이제 보고서죠. 요번 보고서고, 그거하고 이제 이베스트 증권 보고서, 이거 제가 애널리스트 이름은 공개하면 안 되고, 여자 애널리스트인데, 목표 가격 50만원 제시한, 50만 2천원인가 제시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이베스트 증권이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본다면, 자, 지금 현대차증권에서는 위버스를 이제 2020년 1455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2237억을 제시했어요. 올해 제시했고 2022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0 내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이. 그 주가도 그러면은 내년에 많이 오르기보다 올해서부터 내년 뭐 상반기 내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다고 봐야 돼요. 자, 2022년 예상 영업이 2,990억인데 이거는 논리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5월서부터 이타카 홀딩스 연결이 반영이 되죠. 이타카 홀딩스 작년도 순이익만 여러분들 2천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버스 매출액이 2천억이라고 치면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4천억 이상을 잡아야 되죠. 5천억 정도가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5천억 정도가. 자, 아래 이제 이베스트 증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1,460억이고 이제 뭐 동일하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현대차증권보다 좀 작게 잡았어요. 2,050억. 자, 2022년 예상 영업이 5,550억을 잡았거든요. 이 정도가 정상이죠. 이타카홀딩스를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요럴 땐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략가들은 우리가 디테일의 함정이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하이브 지금 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제가 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거래량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의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점 매수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점 매수될 때. 아니면은 거래량 없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그 매점 매수됐을 때 서서히 물량이 잠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가 감소가 돼 있고 1월서부터 지금 3월까지 그런 현상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4월서부터 또 그런 현상이 거래량이 하여튼 그 급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가는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거의 그 버블이 갭이 안 된 겁니다. 주식은 결국은 이제 버블과 역버블 논리예요.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실제 우리가 주가가 1에서 10까지 오른다면요. 자기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2에서 3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거의 70% 80%는 버블과 역버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케인즈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 책을 보면은 고용 이자 및 화폐 관련 일반 이론 책 안에 보면은 야성적 충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까먹었네. 이게 둘이 공조로 쓴 책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니 앨런 신랑이래. 로버트 슐러하고 에코로프 박사. 조지 에코로프 박사하고 로버트 슐러 공조로 쓴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거죠. 결국은 애니멀 스피리트,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디테일로 너무 이성적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큰 그림을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요. 주식은 뭐 이유 같은 거에 상당부 승부사적 그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회원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방송 중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하이브 정도라면 우리가 한번 온몸을 던질만 해요. 우리가 꽁이라든가 토끼 사냥하는 게 아니거든요. 범 사냥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한 10,000분 이상이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리나 뭐 도찐 개찐이에요, 사실 저나. 근데 누가 많이 가슴이 떨리냐, 누가 많이 확신을 갖고 있냐.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자, 하여튼 고민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자,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공감하시면 혼자 하는 거 같이 하는 게 많이 힘이 되죠. 좀 흔들릴 때 들어들리고 제가 뭐 이런 영역을 많이 해봤죠. 제가 자문사 대표로도 한 8년을 제가 근무해봤고, 하여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경력이 있는데 어떤 이제 결정 종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혼자 하게 되면 중간에 흔들려 버려요. 그런 사례들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런 성공 사례가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저희가 뭐 3만 원, 4만 원 대출해서 40만 원까지 함께 끌고 간 거죠. 자, 하여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공감하신다면 뭐 함께 하는 것도 반드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주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장세가 뭐 다음 주 이후서부터는 특히 6월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